예전에는 은행권 DSR이 70에서 90%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6억 초과하는 아파트를 사게 되면 DSR이 40%로 뚝 떨어지다 보니까 이 DSR이 굉장히 문제가 돼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을 모셨고요. 최근에 4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정부에서는 이제 실수요자를 위해서 뭐 공급 대책도 내세우고 있고, 그리고 또 이사나 집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대출 대책들도 조금 바꾸고 있는 것 같고, 네. 여러 가지 세금도 좀 완화하려고 하고 있고, 좀 정책의 기조가 바뀌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가 보다 싶었었는데, 네. 생각보다 대출이 정말 뭐 안 줄었어요. 안 줄어가지고, 이거 좀 증가하지도 않아가지고, 왜 이럴까 싶었는데, 5월 31일 날 뭐 대책이 하나 발표됐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맞아요. 좀 뭐 서민들 서민 완화가 돼서, 실수요자를 그래서 위한, 뭐 40%가 50% 되고 60% 되고 있는데, 봤는데, 전 딱 봤을 때, 뭐, 저는 와닿지는 않아요, 일단. 저는 뭐, 다주택자이기도 네. 하고, 혜택도 없겠지만, 서민들이 이거 혜택이 있을까라는, 일단은 전 안맞히 봐도 DSR 이런 거 완화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오히려 DSR은 7월 1일부터 더 강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바뀐 정책이 서민 실수요자들한테는 물론 이제 좋은 정책인 건 맞아요. 맞죠. 취지가 네, 좋으니까. 맞아요. 예. 네, 그런데 일단 소득 제한이 있잖아요. 9천만 원. 네. 이게 부부 합산 9천만 원이다 보니 혹시라도 이제 두 부부가 대기업을 다니시면 이게 100% 안 돼요. 네, 안 되는 금액인 거예요. 연차가 있으시면 네, 무조건 근데 안 되고. 그쵸. 그런데다가 또 이제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이제 두 분이 이제 9천이 안 되는 조금 더 이제 월급이 적은 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네. 또 이분들 입장에서는 DSR이 안 맞는 경우가 또 있는 뭐야, 이게. 거예요. 이게 무슨 양쪽으로 다 모아놓고 소득이 많아도 안 되고 네, 소득이 적어도 안 되고 네, 이게 맞아요.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참나. 그래서 참. 이 중간에 있는 분들만 혜택을 보실 수도 있는. 네. 근데 그 중간도 또 4억이라는 커트라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따져봤어요. 어떤 집이 가장 고객님들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집인가. 네네. 어쨌든 4억을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 4억이 6억 8천짜리더라고요. 참 심각하네요 진짜.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얘기 좀 포함해서 그래도 한번 네. 좀 정리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네. 제가 이제 특별히 좀 부탁을 드렸고요. 네네. 워낙 뭐 강의를 하시게 되면은 뭐 5시간, 6시간도 하실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오늘은 조금 이제 기본적인 것들만 지금 알겠습니다. 이 제도 바뀐 것들하고 제도 내에서 얼마큼 대출이 나오는지 뭐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가장 기본은 이거 조정지역. 조정지역. 네, 조정지역이에요. 아직까지는 최근에 바뀐 거는 크게 없는데 작년에 많이 바뀌었죠. 창원 막 이런 데까지 전부 규제지역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창원이 집값이 많이 비싸잖아요. 의창구가요? 네. 10억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뭐 6억 하던 게 막 12억까지 넘었더라고요. 네. 진짜. 네. 그러다 보니까 단기간 오르다 보니까 이제 네, 조정 대상지역도 아니고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로 네. 묶여가지고 그 여기 계시는 분들이 좀 당황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70% 되다가 갑자기 맞아요. 40%뚝 떠진 거 아니에요? 그쵸. 와. 네. 그런데 그런 지역이 이 수도권에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투기과열지구의 군포, 의왕. 여기는 안산도 마찬가지잖아요. 안산 네. 단원구. 네. 여기는 집값이 그렇게 비싼 지역은 아니에요. 네. 뭐 3억, 4억대도 많이 있거든요. 군포 그 3번 신도시 같은 경우는 네. 좀 평당 1,000만 원 안 되는 아파트도 있어요. 아직도. 맞아요. 네. 네. 그쵸. 24평 아파트가. 음.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출 비율이 40%가 돼버리니까 네. 3억이면 1억, 3, 40, 1억 2천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는 이제 조금 바뀌는 시점이 된 거고요. 네. 저희가 계속 이거는 파시청님도 알고 저도 아는 사실인데 제가 부동산 내 관심을 가져야 되고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제가 강의할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네. 이거 보실래요? 2016년 5월에 매매가 7억 7천. 네, 네. 지금 현재 매매가 같은 아파트예요? 같은 아파트예요. 평형대도 같고? 네, 똑같은 아파트예요. 심지어 2배가 훨씬 넘게 올랐는데? 그쵸. 강남에 있는 아파트예요. 어떤 아파트인지 말씀해 주시죠. 이거요? 그냥 강남에 있는 구축이에요. 알겠습니다. 야, 구축도 2배가 넘게 올랐구나. 네. 물론 이제 기간은 좀 되죠. 16년이니까. 네네네. 네, 그렇긴 해도 음.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우리가 근로라든지 이런 걸로 돈을 벌어서
보관은 여기다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대출은 이제 레버리지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레버리지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하는 거고요. 네. 자, 이게 이제 요번에 발표된 거예요. 이거를 같이 한번 쭉 공부를 하시면 이제 요번 정책의 핵심을 알 수 있어요. 아, 보도 네. 참고 자료. 네, 5월 31일 날 이제 발표가 금융위원회. 예. 네, 났었죠. 야, 일단 보도 자료가 들어가면은 네. 읽기가 싫어. 그러니까 오늘 좀 설명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맨 앞장이 핵심이에요. 네네. 네, 그쵸. 엄청 복잡하죠. 자, 네. 여기서 네. 지금 서민 실소유자 주택담보대출 요건을 완화했다. 네네. 원래는 소득 8천만 원이신 분들까지만 서민이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9천만 원으로 서민이 1천만 원 늘어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생애 최초는 원래 9천만 원이신 분들까지 됐었는데 네. 생애 최초인 경우는 1억 원까지 소득이 이제 올라가도 네. 서민이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주택 가격이 원래 투기 과열지구는 6억까지만 서민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9억까지도 서민이다. 근데 아까 빠숑님 말씀대로 11억짜리가 보통 중위권이라면서요. 네, 지금 서울은 네. 중위 가격이 11억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9억 이하의 아파트를 찾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네. 뭐 수도권으로 가면 뭐 찾을 수 있으니까 네. 네, 혜택은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서울에서도 있긴 해요. 네, 아직 그쵸? 있으니까 그분들한테는 네. 혜택이 되긴 하는 거 맞긴 그쵸? 하죠. 네. 그리고 조정 지역은 원래 이제 서민은 5억짜리 집이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8억짜리 집으로 바뀐 거죠. 그것도 좀 확대가 됐네요. 네, 확대가 됐는데 네. 이게 크게 체감을 못 느끼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예. 최대 한도가 4억. 이게 상한선이 있구나. 네,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5억대 4억이나 8억대 네. 4억이랑 뭐가 차이가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요. 예. 이게 원래 조정 지역에 5억이면 네네. 70%가 가능해서 3억 5천이 가능하거든요. 네네. 근데 뭐 그 이상으로 올라가도 그냥 4억이 최대니까 네. 나머지 자금은 다 마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저는 이거 말장난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저도 답답해요. 이게 뭐 확대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비례해서 확대된 거지. 상한선은 똑같은데, 이게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 상한선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은행권 DSR이 70에서 90%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6억 초과하는 아파트를 사게 되면 DSR이 40%로 뚝 떨어지다 보니까 이 DSR이 굉장히 문제가 돼요. DSR 네. 40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DS 40을 우리가 정도, 이거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계산을 해봤거든요. 예, 예. 계산을 해봤더니 진짜 너무 뚝 떨어지더라고요. 어떻게 되냐면 그 소득이 부부 합산 소득이 한 6천만 원 정도 되신다. 네. 예를 들어서 합산 소득이 6천이에요. 그리고 신용 대출이 두 분 합하면 1억 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통장도 있고. 예. 네. 그러면 DSR 비율 4억 받으면 네. 담보대출 4억 받으면 DSR 57%. 예. 네, 너무 확 늘어나죠. 그리고 만약에 신용대출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DSR 30.7%. 이렇게 나오니까 예. 우리가 신용대출을 받게 되면 담보대출의 DSR에 너무너무 큰 영향을 미쳐요. 이게 앞으로는 담보대출 네. 중요한 게 아니라 신용대출 양을 더 먼저 줄여야 봐야겠네.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신용대출의 기간을 10년으로 계산을 해줬어요. 저희가 이제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경우에는 네. 보통 1년씩 갱신을 하지만 네네. 그래도 만기를 10년으로 계산을 해주다 보니 약간은 조금 여유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7년으로 줄였잖아요. 네네. 그게 타격이 엄청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DSR 계산하실 때 이제 7년으로 계산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 DSR은 줄이고 대출 한도는 늘리고 이게 조금 언밸런스긴 하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데 이건 안 맞아요. 뭐 한도는 늘어났는데 DSR 때문에 금액 줄이셔야 돼요. 뭐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네. 좀 신용대출 부분을 좀 줄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신용대출에는 학자금 대출도 포함이에요. 그리고 자동차 대출, 이렇게 단기 대출들 그런 게 문제고요. 자동차 대출도 포함이에요? 네. 제가 대출이 없는 줄 알았더니 할부가 있었구나. 그렇죠. 그것도 포함이에요. 모르겠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거는 이제 제가 예를 한번 더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대출을 조금 받아야지 할인을 해주더라고. 나 그래서 맞아요. 대출을 네. 안 받으려는데 네. 조금 더 대출을 받아야지 할인해 준다 그래서 갚아버려야겠네요.
제 근데 DSL을 다 깎아먹고 갚으면- 있었어. 다 갚으면 안 되고 네. 뭐 조금만 남겨놓고 한 10만 원만 남겨놓고 갚으셔요.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제 같고요. DSL을 깎아먹고 있었어 이게.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전세대출, 공적 전세대출의 전세보증금 기준을 5억에서 7억으로 확대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네네. 저희가 이제 전세대출을 받으면 보증기관이 세 군데가 있어요. 그렇죠.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네. 네, 그리고 서울보증 이렇게 네. 세 군데서 보증서를 끊어줘야지만 이제 전세대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은행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담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담보 네. 잡고 가면 되는데 그렇죠. 전세는 담보가 없잖아요. 채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가 뭘 설정을 할 수도 없고, 음. 뭐 전세권 설정 이런 게 아니다 보니, 네. 예, 그래서 은행에서는 불안해가지고 보증서를 끊어줘야 전세대출을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보증서를 끊어주는 기관이 주택금융공사 음.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있는데, 음. 이 주택금융공사가 원래는 전세보증금이 5억까지만 음. 대출을 해줬어요. 어. 네, 근데 이거를 이제 7억으로 올려준다는 거죠. 어. 근데 이렇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 이 주택금융공사 보증서의 전세 대출은 어떤 분들이 이용을 하시냐면 그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은 이 보증서밖에 못 쓰거든요. 그리고 네. 다가구라든지, 예, 그리고 또 뭐 미등기, 음. 예, 이런 경우, 그러니까 뭔가 좀 어렵다 이런 전세 대출은 거의 주택금융공사에서 나가요. 그리고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네. 예, 여기서 나가는데 이 주택금융공사 보증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신용대출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예, 왜냐면 본인 소득의 3.35%밖에 안 해주니까. 네네. 예, 그런데 이거를 상향을 하니까 좋은 게 뭐냐면 음. 이게 법인이 임대인인 경우에 비싼 아파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잠실일스. 예, 그런데 전세보증금이 뭐 10억이야. 네. 그러면 전세대출이 불가한 거예요. 어.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5억까지만 이 주택금융공사 보증서가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젠 7억까지도 올려준다고 하니 법인이 임대인인 경우에는 이제 보증금을 7억까지만 하면 그래도 네. 대출은 된다. 네. 이거죠. 근데 이 보증금의 한도만 올렸고요. 대출 한도는 증가가 안 됐어요. 그래서 최대 한도 그냥 2억 2천만 원으로 동결.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이게 확대한 거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대상은 확대된 게 네, 맞는데 맞아요. 대상만 맞는데 확대됐어요. 저는 왜 피부적으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죠, 그게? 저도 그래요. 뭐 한도가 늘어나야 저희도 이제 대출이 좀 많이 나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냥 전세보증금이 5억짜리였던 것만 해줬던 걸 7억으로 늘렸지만 한도는 똑같다. 그러니까 이게 뭐 시세가 네. 그대로였으면 제가 이해를 했을 텐데 네. 4년 동안 시세가 많이 올랐잖아요. 전세도 매매가도 너무 많이 오르고, 올랐어요. 매매가도 많이 오르고 네. 전세가도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은 그 지금 오른 지금 심지어는 자기가 살던 전세에 네. 살짝 딴 데 다시 들어왔어. 네. 그럼 그 전에 거의 풀로 받을 수 있었었는데 지금은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도가 좀 네. 이게 상향인지 아닌지 저도 헷갈릴 정도로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네. 미치겠네. 네. 잘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담보대출은 한도는 늘렸는데 DSR은 낮췄고, 예, 그리고 이 전세는 보증금은 올렸는데 한도는 똑같고, 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보금자리로는 네. 원래 이제 6억까지인 집까지만 대출이 가능해요. 근데 네. 원래 한도는 60%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6억에 60% 하면 원래 3억 6천이어야 되는데 이 보금자리론의 한도는 또 원래 3억이 최대였거든요. 근데 요거는 요번에 이제 상향을 해주니까 3억 6천까지는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조금씩은 올린 것 같은데 이렇게 피부로 확 와닿지는 않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요번 규제의 완화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저희는 어쨌든 올려줬으니까 네. 예, 혜택을 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계산법이 너무나 복잡해요. 아니 대표님께서 복잡하실 정도면은 일반인들은 계산 못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건데 그럼? 저 그럴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저도 너무 복잡하거든요. 네네.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네. 이게 요번에 이제 그거거든요. 음. 자, 9천만 원 이하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네네. 그 주택 가격은 9억 이하까지만 되는 것까지 저희 헷갈리니까 이제 서울 거 먼저 볼게요. 네. 9억 이하. 네. 자, 이 9억을요 계산을 할 때 일단 나눠야 돼. 그냥 9억에 60% 이러면 좋잖아요. 네. 그냥 9억에 60% 최대 4억 이러면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9억을 나눠야 돼요. 구간을 나누네요. 네, 구간을. 그러니까 6억까지.
그러니까 9억, 예를 들어서 7억짜리 집이에요. 네. 그러면 6억 플러스 1억이죠. 그렇죠. 네, 그럼 6억까지는 60%. 예. 66, 36이니까 3억 6천이네. 네, 3억 6천. 1억은 50%. 예. 6억, 9억 구하는 이제 50%니까 네, 5천만 원. 5천만 원. 그럼 그럼 3억, 이거를 더하면 4억 1천이죠. 4억 1천이네요.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1천만 원이 오버되잖아요. 네. 그러면 최대 얼마? 4억까지. 이렇게. 뭐야 이게? 아니 그냥 네. 그냥 뭐 해주지 왜 이렇게 그러게요. 60% 그냥 올렸으면 50% 해주지 그 뭐 네. 금액이 뭐 6억이나 9억이나 거기서 뭐 그게 별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7억짜리 사나 9억짜리 사나 대출한 돈은 4억으로 묶여 있다. 네. 예,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블로그에도 올렸는데 제일 대출 비율이 높은 아파트가 6억 8천이더라고요. 아 예, 6억 8천이 딱 4억 나오고요. 그러네요. 그 이상도 계속 4억이다가 9억이 넘어서 받게 되면 이제 3억 6천으로 오히려 줄어드는 이제 현상이 역전 현상이 생기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게 좀 계산을 이제 처음에 좀 낯설지만 하시고요. 이제 네. 4억이 넘으면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4억이 넘으면 그냥 4억이다. 음. 그래서 그냥 6억 8천 이상은 다 4억이다. 계산하기 힘드시니까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DSR이 문제예요. DSR 은행권 40%. 이 40%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심각한 비율이거든요.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신용대출의 기간이 원래는 이제 10년이었는데 7년으로 줄인 게 네. 타격이 엄청 커요. 1억을 10년 안에 갚을 수 있는 사람과 7년 안에 갚을 수 있는 사람의 그 매달 내야 되는 원금의 비율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은행권은 40%, 다행인 거는 비은행권은 아직은 60이에요. 비금융권이라고 하면 어디인가요? 보험회사. 보험회사. 네, 그래서 저희가 신용대출이 좀 있으셔가지고 네. 예, DSR이 안 나온다 이러면 이제 보험사로 안내를 해드리는 경우가 간혹 있죠. 아 60%는 커 보이네요. 지금 딱 그렇게 설명을 듣고 40%를 보다가 엄청 커요. 네, 비금융은행권 네. 보험회사 보니까 엄청 커요. 이거는 뭐 신용대출이 좀 있어도 네. 예, 60%면 웬만하면 통과를 해요. 그런데 신용대출이 있으면 40%에서는 대부분 다 커트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마이너 통장이 없는데 네. 제가 40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있었거든요. 아니 일부러도 갖고 계시는 분들 그렇죠, 많아요. 그렇죠. 또 계속 네. 또 중간에 쓸 돈들도 있고, 그쵸. 근데 뭐 아무튼 대부분 갖고 있을 텐데 네. 이거 어떡하나? 그러니까요. 예. 왜 마이너스 통장을 왜 갖고 있냐면 이렇게 카드값 이런 거 깜빡 잊을까봐 네. 일부러 그쪽에다 걸어놓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그런 거를 대출을 받으려면 다 지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참 그래서 힘드네요. 네, 힘들어요. 음. 네,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요 구간 계산법 그리고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사실 분들은 5억까지는 70%예요. 70% 오랜만에 봅니다. 야, 그쵸? 네. 저도 저 70%가 안 나왔으면은 첫 집 마련을 못했을 것 같아. 저도요. 진짜 70% 정도는 해줘야 네. 웬만하신 분들이 다 집을 매수할 수 있는데 이제 조정지역 5억까지는 70%. 그럼 3억 5천이잖아요. 네, 여기까지는 되게 좋죠. 근데 이제 나머지 구간, 5억이 넘는 구간은 60%. 네. 네. 그래서 그것도 8억까지만. 8억까지만. 아, 예.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네. 한 7억짜리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네. 그럼 5억까지는 70%, 네. 7이 30은 3억 5천이죠. 네. 그럼 이제 2억이죠, 2억. 예, 2억은 60%. 60%. 그럼 2, 6, 12. 12. 1억 예. 2천이죠. 4억. 1억 2천. 이걸 더하면 4억 7천이에요. 예. 이걸 해주면 정말 좋겠어요. 이것도 4억. 4억이. 그럼 7억짜리 사도 4억. 무슨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했는데 뭐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정말 이 무슨 그 울타리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미로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찾아가고 길을 찾았다 나갔더니 새로운 미로가 있는 느낌이야. 예, 참. 진짜 어려워요. 네. 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걸 좋아할까요, 이분들은 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정말 좋으신 분들 같아요. 만드는 거 보면은. 맞아요. 예,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그냥 60%, 그냥 70% 이러면 계산하기도 좋은데. 문제도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아무나 생각해도. 예. 그렇죠. 예전에 70%일 때도 문제 없었잖아요. 문제 없었어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줄였죠. 서민 실수요자들은 사실은 이제 집 한 채는 있는 게 맞는 거잖아요. 뭐 집값이 떨어지든 오르든. 그래서 이거는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 점차 알겠습니다. 증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네. 대상이 조금 더 넓어졌다. 네. 금액이 좀 넓어졌기 때문에 네. 대출은 많이 나오진 않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넓어졌다. 네, 거기서 만족을 해야겠네요. 일단. 네, 예.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네. 한번 좋은 집을 찾아갖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계속 된 얘기긴 한데 뭐 그래서 이런 거 읽어보기 싫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네. 제가 이제 다 나중에 해석을 해드릴 거니까 맨 앞장만 제일 중요해요. 네, 앞장에 네. 다 이거 지금 네, 여기 있는 다 것들을 그거를 풀어주는 거예요. 헤드라인 설명하시면서 다 네. 설명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나중에 한번 읽어보셔도 될 한번 것 같아요. 읽어보시면 되고요. 네. 이 시행은 7월 1일부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 지금 해주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7월 1일 이후에 기표하시는 분들, 뭐 계약은 지금 하셨더라도 그 후에 하시는 분들은 아마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은 제가 첫 장에 보여드렸던 그 조건 대출로 하시는 거고 네. 7월 1일부터 그 대상이 조금 확대되는 걸로 적용이 네. 된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미리 하시면 안 돼요. 네. 요거는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설명했던 거, 그러네요. 네, 네. 그걸 이제 풀어드린 거니까 한번 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6억 8천까지 가장 가성비 높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6억 8천까지는 전부 4억이다.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9억이 넘으면 그냥 서민이 아니기 때문에 네. 최대 3억 6천만 가능하다라는 네. 거고요. 그 조정 대상 지역에서 제일 가성비가 좋은 건 5억 8,500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5억 8,500짜리 집을 사면 4억이 대출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1억 8,500만 있으니까 그러면 신용대출 조금 받고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쵸? 아, 맞아. 이렇게 받은 다음에 신용대출을 받아도 된다. 그렇죠. 어. 비율만 나오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9천 정도 소득 있는 분들은 네네. 신용대출 뭐 거의 9천 정도는 문제 없이 나오거든요. 제가 이제 조금 순서를 네. 담보대출을 받고 신용대출을 받는 게 낫죠. 그게 맞는데 왜냐하면 이제 신용대출을 이렇게 넣어버리면 DSR이 너무 타격이 심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신용대출 있는 상태에서는 DSR 이만큼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소득이 그쵸, 잘 안 나오죠. 그러면 일단 담보대출 받은 다음에 신용대출 넣는 건 받으면 좋은데 네. 근데 여기서의 문제가 뭐냐면 이 신용대출이 네. 집에 잔금을 칠 때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 그렇죠. 거의 다 필요하죠. 소위 말해서 다 끌어모으시니까 네. 그렇겠죠. 그런데 잔금을 치르고 나서 대출을 받아라 이러면 그분들은 저희 잔금 부족해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분들이 신용대출을 좀 미룰 수 있는 규모는 뭐 취득세를 카드로 낸 다음에 그 신용대출을 받아서 뭐 취득세를 낸다거나 아니면 인테리어 정도? 아, 최근에 제가 네. 그러니까 제 지인들 중에 이제 P2P 회사 운영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네. 이거였구나. 순간적으로 필요한 돈들을 이렇게 땡겨오는 것들이 그쵸. 예, 네. 고금리로 그쵸. 예, 10%가 아니라 20%에서 30% 정도 되는 순간적으로 몇 달 정도 맞아요. 그렇게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저희가 오히려 그럴 때는 왜냐면 몇 달밖에 안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금리 높은 거 쓰고 19% 이런 거 그쵸, 쓰고 그쵸. 중도 없는 거 가라. 네. 아니면 그 10%짜리들은 중도가 있어요, 수수료가. 그래서 그 비용도 또 만만치 않거든요. 네. 그래서 대출을 이렇게 줄여서 총량을 규제하는 건 좋은데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고금리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해요. 아, P2P들이 그래서 먹고 사는 거구나. 네. 안 되니까. 네. 그쵸. 그래서 이제 순서를 좀 바꿔서 여유가 좀 있으시다면 신용대출은 이제 담보대출 받고 나중에 취득세나 인테리어 비용으로 쓸 때 그때 좀 하시면 은행권으로 올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잔금 대출에 다 필요해요. 신용대출까지. 그러시는 분들은 이제 DSR을 못 맞추니까 보험사 쪽으로 저희가 안내를 많이 하죠. 알겠습니다. 네. 근데 보험사에 전혀 거부감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